뉴스타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관 위원장도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뭐 폐관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국힘 대표는 뭐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 반역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죠? 예, 말씀하시죠. 그 얘기들은 거의 이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정말 무슨 사형 그건이죠. 그건.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냥 그 얘기를 다 듣고 가만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실망적인 거죠. 그건이고 망언이거든요.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무슨 이런 사유를 들어서 언론인을 사형을 시키겠다. 그리고 폐간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마구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냥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정치적인 수사고 지금 이 기회에 지금 막 몰아붙이자라고 이렇게 막 강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서 다른 언론들이 다들 이걸 또 받아 쓰고 해서 가짜 뉴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벌써 핵오염수 문제라든지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묻혀버리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이 정치권과 네. 이 기득권 언론들이라고 하는 이 조중동 언론이라든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이슈로 진짜 이슈를 덮어버렸군요. 네, 그런 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언론학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그건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언론에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이렇게 보도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도하라는 방침, 예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도지침 내듯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떠한 불이익을 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언론 자체를 전체적으로 허위 정보나 유포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중동은 좀 빠져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 정부가 보는 언론은 그냥 극악한 집단인 것 뿐이에요. 한심한 집단인 것 뿐이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길들여야 되고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찍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혹은 언론에 대한 어떤 동업자로서 혹은 같이 동반자로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의 애완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언론의 별명중 하나가 감시견 아닙니까? 감시자여야 네. 되죠. 감시견이 되면 네. 그런데 이제 감시견이 아니고 감시자든 감시견이든 애완견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영어에서 이렇게 왓치독 하면 감시견 아닌가요? 감시견이죠. 근데 감시견을 용어 자체도 언론 자체를 비하하는 프레임이겠죠. 원래 감시자가 맞겠죠. 감시자가 맞겠고 사실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언론인데 그런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형에 쳐야 된다라는 발언한 분이 원래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참담합니다.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법기술자 네. 들과 또 언론에 종사했던 언론 기술자들이 지금 이 동맹을 맺고 지금 이제 언론을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에디터.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 사건의 경우에 허위 인터뷰라고 규정을 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비판 언론을 이 기회에 위축 효과든 실제로 문 닫게 하든 해서 비판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불리한 이슈들, 비리와 무능 이런 것들을 덮어서 총선에서는 좀 정권에 유리한 그런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구도를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가짜 뉴스 하는 이게 뭐 그전에도 사실은 저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는 굉장히 나쁜 피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우리가 억제하고 자제하고 언론이 스스로 자제하고 또 그런 걸 했을 때 뭐 자율적으로 이걸 정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짜 뉴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극언과 망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도대체 정말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그 매체가 어디인가, 그 집단이 어디인가, 이거를 좀 사람들이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라 지금 국힘당 뭐 대통령과 방통위에서 이런 데서 가짜뉴스 뉴스타파 이렇게 하니까 다 그냥 가짜뉴스를 하고 비판 언론이 특히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막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아마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매체는 조선일보거든요. 아까 그 양효동 씨 죽음의 분신 유서대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낸 오보, 왜곡 보도 이것만 모아도 최근 책을 한 권 낼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몇 가지를 다 적어왔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만 좀 꼽아주시죠. 하나만 꼽을까요? 네. 네. 조선일보에 2000 몇 년입니까? 노회찬 의원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노회찬 의원이 운전기사까지 두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보도 나오고 나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뒤에 조선일보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 오보거든요. 저는 그때 이렇게 악의적으로 결국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물학적 목숨까지 다 이게 파국을 맞은 거거든요. 이런 보도들을 조선일보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그 조민 씨하고 조국 교수 법원에서 배상을 하라고 판결까지 났거든요. 이런 거 너무나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 요트를 타고 다니는 호화 정치인이다 이런 오보를 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방궁 오보니 수도 없이 많거든요. 아마 따져보면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매체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선일보가 지금은 가장 가짜뉴스의 문제가 뭐고 하는 보도를 지금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네.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오보에 대한 사과에 인색한 게 우리 언론 아닙니까? 특히 조선일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언론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 자체를 본인들의 신뢰를 깎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보 자체가 신뢰를 깎는 거죠. 사과가 신뢰를 깎는 게 아니고, 사과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독자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회복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 뉴스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다시 문제로 뒤집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가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짜 뉴스를 제일 많이 언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인지 부조화죠. 본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네. 남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이 늑대를 감시하기 위한 양치기 소년과 동일한 어떤 역할을 하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